제발 죽이지 마세요, 사모님을. 소년의 관자놀이에서는 핏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약을 바꿔치기 한 게 너였지?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일주일 전 한여름 땡볕이 내리쬐던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13살 소매치기 소년 지민이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고급스러운 명품들이 진열된 백화점에서 낡은 운동화를 신은 지민은 늘 그랬듯 먹이를 찾아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거리에서 자란 지민에게 이곳은 생존을 위한 사냥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작고 민첩한 체구는 그의 가장 큰 무기였고 순진해 보이는 외모는 완벽한 위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값비싼 시계를 찬 손목이나 고급스러운 지갑이 비치는 주머니를 찾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완벽한 수트 차림의 한 중년 남자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손목에 찬 금시계와 뒷주머니에서 비치는 악어 가죽 지갑은 지민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남자는 강연우 이 백화점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지민은 그를 먹잇감으로 삼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강연우는 백화점의 한적한 비상계단으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기회를 노리며 계단 아래쪽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은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된다고요? 확실한 거죠? 강연우의 낮고 냉정한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울렸습니다. 절대 표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심장마비처럼 보여야 해요. 네. 그녀의 신경안정제와 바꿔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지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는 계속 이어졌고 내용은 점점 더 끔찍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이어지는 대화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제 서지연 사장과 그녀의 아버지는 더 이상 내 발목을 잡지 못할 겁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충분히 기다렸어요. 이제는 제가 이 자리의 주인이 될 차례라고요. 며칠간 숨어서 남자의 뒤를 밟은 지민은 숨어서 대화를 들은 끝에 더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서지연은 이 백화점의 젊은 여성 CEO였고 재계 서열 10위권 그룹 총수의 딸이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매일 신경안정제를 복용했고 특히 집무실 옆 VIP 라운지에서 약을 먹는 것이 일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강현우는 이 습관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매일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인데 이런 일에 관여해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모른 척하면 한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지민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백화점의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황혼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유리에 비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매치기 소년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소매치기가 아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감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 근처의 화장실 창문 틈 사이로 그는 서지연의 일과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서지연은 매일 아침 9시 정각에 출근했습니다. 늘 완벽한 차림새였지만 그녀의 창백한 안색과 피로에 젖은 눈가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민은 그녀가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 하루 2번 VIP 라운지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모님, 약 가져왔습니다. 라운지 직원이 작은 쟁반에 약병과 물을 담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지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언제 독약으로 바뀐 약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VIP 라운지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들린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민은 숨을 죽이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강현우는 라운지 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사장님 약을 이걸로 바꿔두시면 됩니다.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강현우의 작은 속삭임이 지민의 귀에 들렸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약을 자신의 유니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민은 손톱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백화점이 문을 닫은 후에도 지민은 건물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 자주 숨어 지내던 지하 창고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새벽 2시 청소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건물이 완전히 고요해졌을 때 지민은 조심스럽게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까만 어둠 속에서 지민의 작은 손전등 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라운지 안에 있는 작은 약품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서지연의 이름이 적힌 약병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는 강현우가 건넨 새로운 약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민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빈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는 독약이 든 약병의 내용물을 자신이 가져온 빈 병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약을 원래 서지연의 새 약병에 담아 보관함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강현우는 자신이 준비한 독약이 제대로 바뀌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작업을 마친 지민은 증거로 남길 독약이 담긴 약병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민은 급히 약품 보관함을 닫고 카운터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분명 여기서 불빛이 보였다고 하던데. 경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전등 빛이 라운지 안을 비추었습니다. 지민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경비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바람에 무언가가 넘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민은 그 틈을 타 재빨리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새벽녘 지민은 자신이 평소 잠을 청하던 백화점 뒷골목의 작은 계단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독약이 든 약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이걸 어떻게 서지연에게 전달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허름한 차림의 소매치기 소년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강현우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달빛이 지민의 작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강한 결심도 서려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서지연이 또다시 약을 복용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주머니 속 약병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지민은 이제 서지연의 일과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 그녀는 백화점 VIP 전용 출구를 통해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퇴근했습니다. 출구 앞에는 늘 많은 직원들이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녀는 바쁜 걸음으로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지민은 자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모습이 눈에 띄지 않도록 구석진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서지연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익숙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지연이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해 보였고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민은 계산된 듯 자연스럽게 서지연과 부딪혔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서류 가방이 떨어졌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주변이 순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민은 재빨리 무릎을 꿇고 서류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쪽지를 서류들 사이에 섞어 넣은 것입니다. 사장님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남편분이 사장님의 신경안정제에 독약을 넣으려 했습니다. 제가 이미 그 약을 바꿔두었고 증거인 독약이 든 약병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 괜찮아. 다치지는 않았니? 서지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수줍은 듯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지민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강현우가 자신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주 보이는 이 소년이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민은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쪽지가 제대로 전달될지, 서지연이 그것을 읽게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강현우의 의심을 살 만큼 자신의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을지.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백화점 유리창 너머로 붉은 노을이 비쳐들었습니다. 지민은 멀리서 서지연이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 속에는 그의 간절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는 독약이 든 약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지연의 집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낯선 소년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를 다시 읽어보며 서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남편분이 라운지 직원과 함께 사장님의 신경안 정제에 독약을 넣었습니다. 제가 이미 그 약을 바꿔두었고 증거인 독약이 든 약병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지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최근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처럼 VIP 라운지에서 약을 받던 중 서지연의 손이 살짝 떨렸고 약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바로 새 것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라운지 직원이 서둘러 새 약병을 가져왔습니다. 서지연은 그것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약을 조용히 검사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에서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고고를 받은 서지연은 창백해졌습니다. 소년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CCTV도 확인해 보셨나요? 서지연이 물었습니다. 비서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강현우가 약사로 보이는 사람과 만나는 장면, 그리고 VIP 라운지 직원과 무언가를 주고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정체는 파악되었나요?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CCTV에 자주 등장하는 허름한 차림의 소년. 그는 마치 유령처럼 백화점을 떠돌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연은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과 턱시도 차림이 강현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이런 계획이 숨어 있었다니. 경찰에 연락하세요. 서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슬픔이 맺혀 있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함께 읽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며 강현우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해 보였습니다. 여보,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지연은 책상 위에 보고서를 슬며시 서류 더미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녀는 평정을 가장하려 노력했지만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괜찮아요. 잠깐이면 됩니다. 강현우는 천천히 서지연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집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혹시 요즘 이상한 일 없었어요? 강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없었는데요. 그래요? 수상한 사람이라든가 낯선 쪽지라든가. 강현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서지연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이 되어도 그칠 줄 몰랐습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는 어둠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은
비삼 구석진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자신이 며칠 전 목격한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민은 우연히 강현우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매치기 꼬마가 우리 계획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오늘 밤에 처리하도록 하지. 매일 나를 쫓아다니니 오늘도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지민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지연에게 또 한 장의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지하 주차장 B3층에서 모든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깜빡였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현우였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나와봐, 어디 숨어 있는 거야? 강현우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민은 숨을 죽인 채 기둥 뒤에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약병이 그의 심장 소리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강현우가 지민을 거칠게 벽으로 밀쳤고 그 충격에 지민의 관자놀이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쉬, 소리 지르면 안 되겠지? 강현우가 지민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속삭였습니다. 지민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현우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제발 죽이지 마세요, 사장님을. 지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살리려고 그랬어요. 사장님이 매일 드시는 약에 독을 탔다는 것 전부 들었다고요. 귀가 참 밝은 꼬마로군. 내가 모든 걸 망쳐놨어. 내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강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의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비록 소매치기지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건 너무 나쁜 짓이잖아요. 강현우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음산하게 주차장을 울렸습니다. 옳은 일? 그래. 넌 내가 영웅이라도 된 것 같니? 하지만 이제 끝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미안하구나, 꼬마야. 강현우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주차장의 불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눈부신 빛에 강현우가 순간 눈을 가렸고 그와 동시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경찰입니다. 형사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서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강현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살인미수, 미성년자 협박 및 폭행 혐의입니다. 형사가 체포 영장을 내보이며 강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지연은 천천히 걸어와 지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말 고마워. 우리 모두를 구해줘서. 며칠 후 백화점의 풍경은 다시 평소와 같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허름한 차림의 소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지연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화점 부사장 아내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찾으시던 소년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서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거리를 떠돌았다고 합니다. 이름은 김지민, 올해 13살입니다. 서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 소년의 용기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기보다 낯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던 것입니다. 어디 있나요? 지금. 시립보호소에 있습니다. 하지만 비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결연했습니다. 시립보호소는 생각보다 훨씬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민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아. 문이 열리고 서지연이 들어섰습니다. 지민은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관자놀이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은 채였습니다. 사장님. 서지연의 다가가 지민을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함께 살자. 지민아. 지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눈물도 외로움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민은 학교에 다니며 평범한 학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방과 후면 서지연의 집무실에서 숙제를 하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가끔 그는 백화점의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허름한 옷을 입은 소매치기 소녀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소년이 서 있습니다. 서지연의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민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